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겨울이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가 2월 1일입니다. 도다리 두무기가 이제 끝이 나고요. 일반 방파제 그 석축에서 도다리가 낚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오늘 가족과 함께 이 근처에 있는 방파제에 이렇게 놀러 왔어요. 아주 신기한 제품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방파제에서 원투 처박기를 하다 보면 가장 큰 적은 바로 미끌림이죠. 이 미끌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중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미끌림 방지용 가르샤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작채비 그리고 원투카고 낚시를 하다 보면 한 방 던지고 바로 걸려서 날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번뜩하면서 생각났던 제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제품을 보면서 이 제품은 꼭 리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행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제품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종이 비행기처럼 생기는데 보시면 가운데 통과하는 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가운데 통과하는 황동으로 되어 있네요. 황동으로 되어 있고 기둥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봉돌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달든지 또는 밑에 있는 원투 채비를 달든지 무게는 8g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재보니까 8g 조금 넘게 나가요. 이쪽에는 줄을 통과하기 위한 간통홀이고요. 여기는 홀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구멍들은 캐밀 꼽는 구멍 그리고 물의 저항을 늘리는 구멍인 것 같아요. 채비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죠. 채비 방법은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위쪽은 도래, 아래쪽은 핀도래입니다. 위치가 바뀌면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위쪽에 원줄을 이렇게 걸어주신 후 아래에 자작채비 또는 버린 뽕돌 채비를 핀도래에 걸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원줄에 직접적으로 걸어서 입질을 좀 더 예민하게 보기 위해서 파이프 팬드 채비를 쓰시는 경우에는 기둥줄을 제거하신 후 G스토퍼 하나, 가르샤 하나, 그리고 G스토퍼 하나 해서 직접적으로 거는 방법도 이용합니다. 보통의 바닥 채비는 입수 각도가 원투 거리에 따라 이렇게 점점 대각의 길이가 좁아지게 되죠. 가까이 던지면 각도가 넓어지는 반면 비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각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비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원투꾼에겐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원거리를 투척하면 투척할수록 릴링 시 암초 등의 장애물에 걸려서 터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에 반해 본 채비는 수중에서 원줄을 약간 들어줍니다.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약 1g 정도의 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g이면 3B 정도 되겠죠. 기존에 있던 채비로도 B봉돌 이상의 무게, 수중에서는 원줄을 약간 들어주는 형상을 가지게 돼요. 이 채비는 릴링 시 채비를 대각선의 각도로 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캐스팅 시에 바로 암초 사이에 이렇게 꼽히거나 또는 부유물이나 해초 등에 바로 꼽혀버리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미끌림을 피해서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착을 한 원투 채비와 장착을 하지 않은 원투 채비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거리를 투척을 한 후 릴링을 하게 되면 수면에 부상하는 위치가 거리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투 거리가 멀면 멀수록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월 1일 도다리 금어기가 풀렸습니다. 본격적인 도다리 시즌에 맞춰서 보통 방파제나 석축에서 생활낚시를 많이 하십니다. 도다리 낚시는 바로 원투 후 잠깐 기다렸다가 입질이 없으면 대상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끌어주고 그리고 대기하고 다시 감아주게 되면 모래나 먼지를 본 도다리들이 서서히 접근하는 방식으로 도다리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가만히 놔두기만 한다면 바로 장군님들이 달라붙게 되겠죠. 뚱인데요? 일반적인 버린 뽕돌 채비나 구멍 뽕돌 채비는 봉돌이 걸려서
채비가 터지거나 또는 해초나 부유물들이 걸려서 원줄이나 바늘이 걸려서 채비가 터지는 경우가 다반수인데 비해서 이 채비는 릴링 시 개구리처럼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감아주면 솟구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끌림에 매우 안정적입니다. 참 그림만 보면 이렇게 고기를 잡기 쉬운데 말이죠. 아 요즘 고기 왜 이렇게 없습니까 진짜. 낚시가 너무 어려워요. 고기 잡기 너무 힘들다. 네 의리가 뭔지 아나? 이게 바로 의린기라. 부상 능력은 카고 낚시의 무게까지 충분히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카고 낚시는 주로 많이 쓰이는 줄 편대 채비 그리고 파이프 편대 채비를 테스트를 해봤죠. 줄 편대는 기본 채비에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던지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고요. 편대 채비는 기둥줄을 제거한 후 찌스토퍼를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줄편대 채비 같은 경우 기본 채비에 바로 연결해서 던지면 침강 중 목줄이 본 제품을 감아버리는 현상이 가끔씩 생기기 때문에 찌스토퍼를 이용해서 채비를 하게 된다면 위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목줄 꼬임을 줄이는데 유리한 것 같습니다. 원투 낚시 또한 파이프 펜대를 이용해서 채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원투 자작 채비, 카고 채비, 그리고 편대 채비에 연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을 수는 없죠. 이 채비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속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올라오기 때문에 릴링 시 물속에 받는 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 채비보다는 릴링 시 조금 더 힘이 듭니다. 이렇게 물에서 받는 저항 그리고 각도가 대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초기 부상 시에 마치 고기가 물고 있는 듯한 저항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조류가 빠르게 흐르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채비가 물살까지 타게 되면서 조금 더 저항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어가 물었을 경우 릴링 시에 가르샤가 받고 있는 저항력 그리고 대상어가 도망치려는 저항력까지 함께 더해져서 느끼기 때문에 좀 더 물의 저항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의도상 초장거리 원투를 감안해서 날아갈 때 바람의 저항을 조금이나마 덜 받기 위해서 비행기 모양으로 날아갈 수 있게 제작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무게가 재어보니 8g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바람에 받는 저항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장거리 원투 시 비거리가 아무래도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원투 비거리의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아쉬운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설티브가 하지 않는 돌돔 원투 낚시 그리고 미물 장어 낚시 등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투 낚시 밑걸림 이 제품이 얼마나 많은 환경을 바꿔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제품은 3가지 색상으로 흰색, 검정색, 빨간색 이렇게 한 포장으로 나오고 있네요. 제품 구입처는 자체적인 제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 EU 가르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마켓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출시 예정일은 2021년 2월 8일경으로 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설튜브가 직접 테스트하고 직접 판단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 기발한 상품, 낚시인을 위한 제품만을 위한 리뷰는 계속됩니다.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낚시는 물론 모두가 힘든 요즘입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기회.
모두가 현명하게 지나가길 바랍니다.